안녕하세요,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7기 졸업생 이재윤입니다. 올해로 제가 졸업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시간 금방 빨리 가죠? 예, 오늘 30년간 진료하면서 제가 터득한 내용,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36년 전 내과 1학년 때 저희 동기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진료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다들 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나겠죠? 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7기 졸업생이고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전공했고요. 1998년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예, 포항에서 군복무를 한 2년이 돼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치과의 직원 모습입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기쁜 일, 슬픈 일, 그 다음에 또 같이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재밌게. 이게 제 목표입니다. 예. 치과를 충실히. 개원은 이제 24년 차가 되겠네요. 5월 1일부로. 그리고 이제 체연은 한 11대 정도 있습니다. 누적 환자 수가 6만 1,5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을 넘어서 9명 중에 1명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어요. 저는 보존을 전공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아를 좀 살리고 보존하는데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쉽고 빠르고 정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로 이제 좀 특화되어 있어서 밀링기도 쓰고 스캐너도 쓰고 해서 어, 즐겁게 만들고 있고요. 저희 치과는 토요일, 일요일 진료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6만 명째 환자 왔을 때 우리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아이패드를 선물로 줬습니다. 하셨겠죠? 저희 치과 모습입니다. 3층과 4층을 쓰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간판을 바꿨어요. 이 간판이 15년 된 간판이에요. 간판이 돼서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왜 초심을 잃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 반짝반짝 간판이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에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면 치과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장비 같은 유형뿐이 아니라 진료 노하우, 서비스, 영성을 계속 부형의 자산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투자하고요. 아낌없이 평소에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디테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는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은 좀 두렵긴 하지만 도전에는 실패가 없다. 단지 배움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신념으로 항상 도전을 즐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치과 의사를 하다 보니 치과 의사가 상상 이상의 큰 의미가 있고요. 큰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후배님들은 치과 의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더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단국대학교가 잘 되고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의 모습은 그냥 포장이 없이 그냥 진솔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의 사명이라고 적어는 환자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진료 기억이 남게 만들어서 환자가 다시 치과에 찾아올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준다. 그것이 저의 오늘 하루하루의 목표이고 목표입니다. 이거 진료를 하다 보면 장비를 쓰잖아요. 근데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냥 불편하네 이러지 않고 제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제가 발명한 거 이런 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예로 트윙클 임플란트라는 걸 제가 이제 명칭을 줬는데 포인트 인젝 즉 마취양을 25%만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보철하면 이게 임플란트가 엄청 쉬워져요. 특히 포인트 인젝 테크닉은 마취양이 반앰플이에요. 수술하는데 반앰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2분 이내 마취하고 하나도 안 기다리죠. 대기 시간이 없어요. 바로 치료해요. 수술도 하고 발치도 하고 신경치료도 되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나고 독창적인 치과를 제가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작은 행복이 자꾸 기억나고 하는 경영을
소통을 통해서 진료 품질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는지도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정말 최초로 공개를 할 텐데, 하나는 무통마취법이고 하나는 코끼리 스캔바디라는 장비입니다. 그 외에 롱스크류랑 또는 타임아웃 같은 어떤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만 알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 저의 치료 목표 1번, 무조건 안 아프게.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프면 치료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후기 있게 얘기도 하세요. 왜? 안 아프니까. 그리고 환자가 실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프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환자가 제일 듣고 싶어요. 속삭여도 잘 들려요. 그런 말. 환자한테 안 아프게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안 아프게 하는지. 곰돌이가 있죠. 곰돌이를 이렇게 꼭 안고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에 의해서 환자가 안정감을 찾겠죠. 그리고 무통 마취기를 씁니다. 저속으로, 등속으로 천천히 주입하게. 저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절대로 약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포 마취 도 쓰고, 스케링 할 때는 마취각을, 그 각을 마취액도 쓰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려요. 향수가 왜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치과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좀 위축되거든요. 향수로 해서 치과의 공포증도 감소시켜준답니다. 무통마취기예요. 제가 국내에 시판되는 무통마취기를 다 구입해서 다 써봤어요. 어떤 거는 덩치가 커다랗고 줄을 다 바꿔야 되고, 어떤 거는 소리가 삑삑삑삑 나고, 어떤 거는 붕붕붕 환자가 더 무서울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적당한 걸 한번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취를 하고 있죠. 있습니다. 가만히 꽂고 가만히 있어요. 이 전에 토피칼 발라서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아프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속으로 마취를 하죠. 한 4분의 1 정도의 앰플이 들어갈 때까지 저속으로 갑니다. 이 꺼지는 뭐냐면 애기 이렇게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안이 쓰니까 치고 있는 거예요. 마취액이 혹시 새면 꺼지에 묻으라. 이 무통 마취기는 저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등속, 즉 한 사람은 이렇게 가속도가 붙거나 진동이 있으면 놀라고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등속도로 천천히 가면 잘 못 느껴요. 놀랍게도. 그래서 천천히 저속으로 무통 마취액이 들어가면 마취 효과 반, 압력 반. 그래서 이 빈혈 현상이 지금 보이죠? 하얗게 빈혈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순간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임플란트 수술하는 거죠. 한 4분의 이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빨리 해도 돼요. 그리고 예, 4분의 1 들어가, 2분의 1 들어갔죠? 다음에 드릴링을 합니다. 안 기다렸죠? 예, 전혀 안 기다립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드릴링해요. 지금 뭐 하냐고요? 예, 방향이 괜찮은데 엑스레이 찍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엑스레이가 짠, 방향 각도 괜찮네요. 그럼 마저 드릴링을 합니다. 이 무통 마취기는 인필트레이션 침륜 마취할 때처럼 천천히 넣는 거는 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무통 마취기는 정말 필요한 부위를 어, 강한 압력으로 마취를 쏴주기 때문에 그 부위가 효과적으로 마취가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는데 뭐 입술을 마취하거나 입천장을 마취할 필요까지 없잖아요. 보통 마취를 막 전달 마취까지 하면 터, 혀 이게 다 마취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반앰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심고 있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하죠. 무절개 시술권과 이 포인트 인젝 테크닉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이 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끊겼나요? 한번 볼까요? 돌돌이. 어, 재보고. 보통 이제 마취하고 나면 환자 앉혀놓고서 뭐 5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오잖아요. 근데
이 무통마취 포인트 인젝 테크를 쓰면 그 자리에서 다게 해결해요. 그래서 의사가 왔다리 갔다리 뭐 기다리거나 뭐 한 번에 딱 그냥 간편하죠. 다 괜찮고요. 아이스키 풀고 이 상태에서 스캔을 떠서 임시치아를 만들면 다음번에 세팅합니다. 자, 방금 식립한 환자의 CT 소견이고요. 제가부터 반앤플루 마취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실은 이 프랑스에서 나오는 마취기가 있습니다. 얘는 앰플 한 개로 8개의 치아를 마취한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마취 앞에 바늘에 드릴이 달렸어요. 그래서 치조골을 약간 구멍을 내고 그 안에다 마취제를 주입함으로써 여러 부위를 소량으로 마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레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 않고 마취를 하면 그게 그 골막을 통해서 쭉 뿜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그게 골수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죠. 그리고 골수나 그 치조골에는 통증세포가 없잖아요. 예. 잇몸에만 주로 있습니다. 간혹가다 마취 안 되시는 분은 이유가 뭐냐? 그건 골막에 염증이 있으면 건드리기만 해도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무통마취기를 하면 대부분은 통증이 없고요. 또 하나 비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티케인을 쓰는 겁니다. 보통 리도카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아티케인은 온셋 되게 빨리 마취가 되고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 아티케인의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1분당 1mm 이상을 빠른 속도로 놓으면 안 돼요. 즉 핸드 인젝으로 아티케인을 인젝하면 심장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무통 마취기는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안앰플밖에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도 계산을 해봤더니 아주 안정 범위 내에서 주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야티케는 간대사도 간에 부담도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어요. 졸업하시고 한 번도 리더카인 예 마취제를 써보지 않았다면 이거 요즘 시중에서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꼭 바꿔보도록 권장드립니다. 두 개죠. 6번, 7번을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데 하나 하고 하나 하면 또 한 40초, 40초, 80초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주입되니까 좀 시간이 좀 적게 걸리죠. 예.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 처음부터 장갑 끼는 것부터 찍어봤습니다. 나중에 딱 꺼내고 간단해요. 무통 마취기가 그냥 전진, 정지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렇지도 않죠. 이거 기가 바늘 들어갈 때도 아까 바르는 말 하고 분명히 하얗게 창백 형상이 내면 반앰플 내면 바로 드릴링을 하죠. 환자가 아파하지 않잖아요. 예. 잇몸이 하얗게 되는 순간을 이제 환자가 감각을 최소 10분이나 20분 정도 전혀 못 느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쉽게 쉽죠. 예, 제가 작년에 이제 플레임레스로 강의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 스타퍼, 네오에서 나온 스타퍼를 이용하시면 모든 정유 회사의 임플란트를 플레임레스 쉽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마취 포함해서 2분 45초예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2분 4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이제 마취하고 기다리는 시간 정도면 이미 이제 시술이 끝나는 거죠. 이 마취를 제가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논문도 썼습니다. 포인트 인젝 테크닉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2분의 1 마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사도 받고 논문도 나오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치과 경영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 효율성이 있고 신속 정확하고 그럼 환자가 불만이 감소하고 환자 만족이 되겠죠. 그리고 인적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돼요. 임상 지식을 평소에 많이 이제 갖고 공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단순화시켜야 되죠. 동선이나 제거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어떤 분들이 신세계치과 병원도 크고 잘 되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근데 병원의 대형화에 앞서서 꼭 전문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수만 많으면 더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져요. 환자가 어디서 불편함이 있는지 저는 이렇게 늘 관찰해요. 뭐지? 이 환자의 심리는 무엇이지?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최고의 명약이에요. 환자가 그 말 들으면 그냥 몸이 막 낫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꼭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결제한 다음에 빈소로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신용카드 영수증만 주지 말고 뭐 칫솔 하나, 마스크 한 장, 가그렉 하나, 뭐라도 꼭 챙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게. 여러분, 인내심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만약에 오늘 치과에 이제 5시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 그럼 짜증이 났겠죠. 치과 근처에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또 빙빙 돌아서 10분을 허비했어. 그리고 대기 시간에 도착을 했어. 근데 대기 시간에 사람도 많고 한 20분 더 기다렸어. 그럼 환자는 체어에 앉는 순간 이미 자기의 인내를 많이 써버린 거예요. 사소한 거에도 이제 벌컥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못 참는 거죠. 이 인내심 총량의 법칙을 잘 연구해서 모든 단계에서 환자들이 이제 인내하는 단계를 줄여야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 있어요. 조금 시릴 거예요. 치과 의사가 말을 하면 그 뜻은 아플 확률이 100%다. 네, 아프면 손 드세요 하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멈추지는 않는다.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차이가 커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을 했지만 환자 입장은 더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안 아프게 해줘야 돼. 환자들이 그 기대보다 짧으면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뭘 하고 있느냐. 네이버 예약 같은 거 해요. 그러면 밤에도 네이버 예약으로 그 다음날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여름에는 9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름에 9시 반이나 10시는 좀 늦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일찍 와서 일찍 치료받고 출근도 하고, 낮에 되면 또 여름 되면 이제 환자들 낫다니 힘들거든요. 그럴 땐 땡겨서 하는 게 서로 좋아요. 그다음에 점심시간도 팀을 둘로 나눠가지고요. 한 팀은 밥을 조금 일찍 먹어요. 그리고 일찍 나와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또 일찍 온 사람들 있으면 먼저 봐줘. 사람들은 점심시간 피해서 병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앞뒤 30분이 또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나누고, 점심시간 저희는 그 운영하는 팀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그럼 환자들이 이제 편하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같은 걸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TV 같은 거는 최신 장비라도 저장하거나 촬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빨리 정밀하게 찍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임플란트 환자가 왔다. 그러면 술 준비할까? 그럼 2분 안에 딱 준비가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파티 위에 수술 기구 갖고 오고 뭐 갖고 오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딱 만들어 놔서 카트를 딱 끌고 오면 되게끔. 그다음에 이제 무통 맞추기 이용해서 하는 방법, 위상차 연명이나 큐레이를 해서 환자들이랑 같이 객관적 기록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58세 남자가 왔어요. 이 몸이 부었어요. 뭐 할까요? 캐링? 루트 플래닝? 엔더? 그 PA 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죠. 그다음에 잇몸이 안 좋은가? 그렇죠. 여기 뭐지? 치근 이게 보면 병소 치근 너무 깨끗하죠. 예. 저는 엔도시티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뼈가 한쪽이 복할 쪽이 확 녹았네요. 유심히 보니까 여기 뭐 선이 하나 보이죠? 예, 치근 파절입니다. 여기 보면 더 선명해 보이죠? 예, 파절이 상당히 같네요. 근데 이게 이 환자의 똑같은 일반 CT예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예. 이 환자의 옛날 엑스레이야. 더 안 보이죠? 제가 엑스레이 CT를 2년 전에 바꿨어요. 쓸만했는데 속도가 좀 느려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런 정밀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진료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이런 진단 장비는 굉장히 필수죠. 저는 그 진단 장비는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만약 아까 그 환자를 제가 치료를 시작했다면
결과가 좋았을까요? 만약에 이제 당장 뽑지는 않더라도 환자한테 이런 사실을 딱 고지시킨 다음에 치료해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죠. 예. 그러면 장비 다 새로 사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 CT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치과를 가보면 뷰어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치과도 이 치과 CT 회사에서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그거 하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CT 같은 거는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픽 카드를 바꾸면 빨라집니다. 시험점 올라갈 때 쭉 빨리 올라가면 그만큼 덜 기다려도 되잖아요. 요즘 이 CT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신기하네요. 아주 나중에 보세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다음 이제 큐레이는 세균에 있는 포피린을 검사해서 빨갛게 선이 보이는 거죠. 충치 같은 걸 확인해 검사할 수 있고 뭐 크랙 같은 것도 정확히 알 수 있죠. 저는 환자가 오면 큐레이로 치석을 보여드려요. 빨갛네. 스캐닝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스캐닝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기에는 좀 애매할 때 비춰보면 확인하죠. 예,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왔어요. 뭐 괜찮아 보이죠? 스캐닝으로 왔는데 스캐닝 할까요? 비춰봐야죠. 비춰보면 크랙이 여기 가 있고 여기 쪽엔 시멘트가 좀 약간의 워시아웃이 된 상태가 보이죠. 그럼 환자한테 보여주고 이거 좀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요. 라면 환자가 그런가요? 이제 치료를 받겠죠. 근데 이거 안 보여주고 그냥 스캐닝 하다가 뚝 떨어지면 내가 이거 사고 아니에요? 막 그러죠. 공짜로 해줘도 환자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네.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뭐 비쳐 보이는 게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제가 이제 근감 치료하는 환자의 그 이리게이션 할 때 한번 비춰봤어요. 안에 세균이 있으니까 빨갛게 나오네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근관 치료를 할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묻혀봐서 안 빨가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캐널핑 하면 더 안전하겠죠. 예. 보통 그 큐레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록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그러면 몇백만 원짜리 사야 되나요? 아니요. 큐레이 M은요 10만 원대예요. 사서 보면 똑같이 보여요. 큐레이 M 사서 꼭 한 번씩 활용을 하세요. 요즘은 이 장비를 촬영을 해가지고 보험 청구도 되게끔 회사에서 앞서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찍어서 정량 분석을 하면 이 델타 값이 나와요. 이 델타 값이 몇이 나오면 치료를 한다는 거죠. 델타 값이 마이너스 20.8이 나왔네요. 예. 그러면 여기 값이네요. QA1. 아직은 뭐 치료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EPT. EPT는 학교 다닐 때 원내생 때 이렇게 구경해보고 잘 안 쓰죠.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런데 요즘 좋은 게 나왔어요. 외상을 받아서 왔다든지 아니면 치주 환자인데 이거 엔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할 때 이 전기 치수 검사기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험 청구도 다 되고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료 효율을 또 높일 수 있는 장비가 있죠. 진단을 위한 장비들이 있고 사람의 치과 의사의 그 진료 시간을 대표적인 게 뭐 엔도 장비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뭐 하이스피드, 그다음에 뭐 조명, 묵배, 피해조 서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면 치과 의사의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치과가 30년 되면 예전에는 막 되게 낡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최신형 의자입니다. 저는 6, 7년 되면 장비를 다 새로 바꿔요. 그래서 그 장비들이 반짝반짝 신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진료실이에요. 이렇게 덜 있고, 자, 뭐 있나 볼까요? 무형등이 있네요. 네, 수술등이 있어요. 그 두 개나 달렸네요.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가 달렸어요. 곰돌이 찍히죠. 이걸로 보면 이 시술하는 게 동영상으로 다 녹화가 돼요. 여기 구강 스캐너가 있고, 그 안면 스캐너, 레이페이스, 얼굴 찍어서 합성할 때 쓰는 거예요. 처음 보면 이렇게 뭐 그 핸드피스가 없죠. 예, 다 빼놨어요. 환자 오면 그때 꽂아서 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쓰고 다 소독 돌리거든요. 자, 보시면 라이트에 무슨 비닐 같은 거 보이나요? 예, 여기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은 한 번 딱 접으면은 이제 쓴 거고, 펴 있으면 안 쓴 거고, 그래서 구겨져 있으면 뜯어서 새 걸로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일이 다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통. 이게 뭔가 하면 뭐 넣어놓는 통이 바랑, 그 기구랑, 그다음에
소플렉스나 커튼 같은 거, 치실 같은 거 이런 걸 한 통에 싹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직원이 만들어서 제가 스마트 초이 박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디자인을 많으면 아크릴 같은 때 의뢰하시면 금방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료의 의자가 깨끗하게, 예. 앞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당연히 보기 안 좋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체어 핸드피스에 하나 남잖아요. 그럼 저는 웜에어, 압축 공기의 수분을 제거해서 건조해서 지각감인 예방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추 제품은 이겁니다. 골드 리시프로칼이죠. 실시간으로 근관 충전을 하면서 나이타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길이를 뺨에다 걸잖아요. 그러면 삐삐삐 소리가 하면서 내려가요. 그래서 AP칼에 닿으면 얘가 삐 소리가 나고 AP칼에 닿으면 엔진이 딱 멈춰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퍼포레인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보통 리시프로클 이쪽 같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결상력이 좋고 잘 안 부러져요. 스무스하게 중간 치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장비. 베스트셀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워킹 렌스를 재면 무조건 보험 청구를 하세요. 3번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장비를 또 다 사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여기다 장비를 기존에 쓰이는 프로파일이 쓴다. 그럼 프로파일 엔진에다가 루트.gx를 이렇게 연결해서 접지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삐삐삐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신경치료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 턱 아파요. 여러분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근간 치료할 때 최대한 시간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 선배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상윤 선배님이 발명하신 건데 신경치료 비서 신비입니다. 이 길이 파일을 지면 이를 레이저로 잘라서 0.1mm까지 정확히 측정해서 측정이 되는 거죠. 눈이 침침한다거나 더 정밀한 값을 알고 싶은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아요. 전기 소작기 이런 거는 이제 그 소수술, 그다음에 지혈 같은데 아주 탁월하죠. 예. 이 장비는 진료 철학을 반영해요. 저는 이제 플라즈마 소독기를 써서 스캐너 TV라든지 교합지 홀더라든지 당연히 핸드피스는 당연하고 뭐든지 다 한 번 쓰고 다 소독을 돌리고. 이게 뭘까요? 보위릭 검사입니다. 보통 이제 멸균기가 우리 흰색에 까만 선 하나 있는 거 넣고 돌리잖아요. 그럼 표면은 확실히 온도가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런데 소독포에 써 있는 소독 기구들은 확실히 소독이 됐는지 그걸 검사하는 게 보위릭 검사예요. 이 노란 포가 이 파란색 포 안에 이렇게 겹겹이 종이 안에 있거든요. 이걸 돌려서 이게 확실히 까매졌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소독기가 이제 2대 있어 돌려봤더니 하나가 색깔이 덜 까맣죠. 예, 패킹이 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살짝 새면 압력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면 덜 까맣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리했어요. 그다음에 소독기 얘도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정확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상차 현미경. 여러분 세균 어떻게 관리하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이런 위상차 현미경을 써서 환자랑 공유하게 되면 굉장히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위상차 현미경 학생 때 보셨죠? 나온 지 오래됐죠. 1930년도에 나왔죠. 제르니카 만들었는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예, 살아있는 무색의 생물들도 빛의 굴절을 파악해서 보여주게 만드는 거죠. 명암차를 이용해서. 17인치 기준으로 4322배가 보여요. 환자 입안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나선균이 보이고 토중구가 보이고 특이하게 생긴 원충 같은 것도 움직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현미가 없으면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면 굉장히 환자 진단과 환자 동기 유발에 도움이 큽니다. 저희 병원에 스캐닝 하러 오면 첫 번째 위생차 현미경을 딱 검사해서 보여드려요. 치석이 없어도 의외로 나성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각을 마취를 해서 안 아프게 해서 스캐닝을 하죠. 그리고 큐레이 검사로 치석 같은 거 있는지도 보여드려요. 초음파도 쓰고 핸드 스케일도 하고 그다음에 퍼미스로 깨끗이 하고 필요하면 불소도포도 발라드려요.
그리고 소니플렉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얘는 진동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요. 그래서 훨씬 덜 아파요. 스케일용도 쓰고요. 여기 뭐 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명호 환자가 잇몸이 부은 느낌으로 치과에 왔다고 칩시다. 치주 질환이 의심되네요. 치료 계획은 스케일링을 하십시오. 스케일링을 하죠. 그럼 증상이 좋아지겠죠. 그럼 불편하면 내원하세요. 6개월마다 오세요. 그래요. 이명호 환자는 깔끔해졌군. 6개월마다 오나요? 아니죠. 안 불편하니까 안 오죠.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세균을 채취해서 딱 봐요. 어? 나선균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술잔 돌리거나 뭐 뽀뽀하거나 할 때 옮을 수 있는 세균인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있으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풍치도 세균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알려주죠. 스캐닝을 똑같이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검사를 오죠. 그래서 만약에 세균이 없어졌다. 그러면 스캐닝만으로 완치가 된 거고 안 없어졌다. 그러면 추가 치료를 받는 거죠. 일단은 자기 입안에 치석이 있고 치석 없고가 아니라 입안에 해를 줄 수 있는 세균을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3개월 정도 있다는 와서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세균은 다시 또 옮을 수도 있고 재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임영웅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되게 과학적이네. 치과를 잘 골랐네. 내일을 평생 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친구를 데릴 거죠. 예. 소개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요즘 이제 세균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잘 기억시키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강세균이 그냥 침만 유발하고 충치만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전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치은 누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누수는 들어보셨어요? 장에 있는 대장 내 세균이 장이 약하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혈액으로 가는 거예요. 안 좋겠죠. 입안에 잇몸에 세균이 약하고 잇몸이 약하면 이 치은 열구를 통해서 혈액으로 구강 내 세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미국에 있는 학회에서는 뭐 알츠하이머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췌장암도 유발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꾸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구강 세균은 전신 건강이고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들은 그 치주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이 세균이 염증이 생기면 만성 질환이 가잖아요. 즉 당뇨나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관리 안 하면 저희 치과 맨날 하도 이게 답이 없잖아요. 계속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정기 점검을 해주고 환자가 할 수 있게 좀 해줘야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도 또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또 성공을 하겠죠. 제가 보통 목표로 하는 세균은 이 스파이랄입니다. 스파이랄. 나선균. 나선균이 오면 이제 스캐닝을 하고 처음에는 약 처방을 안 해요. 네, 그 일주일 있다 와서 보거든요. 근데 세균이 하나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균이 이제 득실득실한 거죠. 그러면 항생제 처방을 합니다. 원래 항생제는 이게 그 헬리코박터랑 똑같아요. 약 2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치과에서 약 2주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처방을 하고 검사를 다시 해요. 그러면 거의 없어져 있어요. 약을 꼬박꼬박 먹는다면. 환자들이 이제 증상이 없으면 안 먹죠. 예, 그러면 세균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세균이 없어져도 이런 분들이 이미 치주 질환에 감염됐기 때문에 치주낭이 있어요. 치주낭을 없애주려면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노사이클을 넣기도 하고 유산균, 유익균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먹으라고 권유를 해드리기도 해요. 아그액도 쓰시라고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술잔 돌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혹시 자꾸 재발되면 배우자 같이 와서 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노사이클린 연고고요. 이제 유산균이죠. 저도 맨날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몸에 좋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유산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심한 경우에 제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피스에다가 크로이신 넣고 물고 있는 거예요. 10분씩. 그걸 며칠 해요. 그러면 거의 뭐 박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주 심한 경우에 써요. 작년에 덴티스타 그 독시사이클린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항생제가 없어요, 나라에. 근데 이 덴티스타 같은 경우는 이 여드름 치료제예요. 10mg 단인데 이거를 장기 복용하면 세균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효과가 있어요.
처방에 보면 환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좀 보관 좀 확보하고 약국에 확보하고 있어서 환자들이 이게 약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워터피크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간 칫솔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 누르면 이쑤시개랑 다를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중국제를 쓰게 되면 이 철사가 정말 뾰족하고 굵거든요. 그러면 시간 칫솔이 아니죠. 그냥 흉기죠, 흉기. 예, 뭐 이쑤시개처럼 후벼되니까 시간 칫솔은 정말 사용법을 잘 해두고 안 쓰게 하려니까 또 공간이 넓은 분들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딥포켓이 인터프록시말에 생길 수가 있어요. 후벼 넣는 거. 시간 이계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세요? 뽑으세요? 사랑니 같은 거 뽑고 나면 뒤에 이렇게 딥포켓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미노사이클린이 관리하면 좋아요. 미노사이클린으로 이 보통 측은 이계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과도한 교합압 때문에 이제 뼈가 약간 녹는 거죠. 녹고 그 안에 이제 세균이 살는데 접근이 안 되죠. 기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터널링을 한다거나 해믹 섹션을 하기에는 실은 굉장히 부담되죠. 개업위에서. 그렇다고 뭐 발치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이걸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3개월마다 와서 세균 검사와 미노사이클린 주입을 해줘요.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3개월 단위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약을 넣어놓으면 환자가 한 3달쯤 되면 다시 재발하는 것 같은데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되기 전에 한 번씩 넣어주면 환자가 편하대요. 지금까지 맨날 고생했는데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와서 치삭제가 살짝 하고 미노사이클린을 그 안에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 약물기가 환자들이 정말 많죠. 제가 보기엔 코로나 생기면서 더 오는 것 같아요. 이를 꽉 물면 증상이 참을 모든 이가 다 시리죠. 자가 이제 다 여기저기 수시로 아프고. 그럴 때 저는 이제 꽉 눌러봐요. 그래서 저작근을 눌러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치아 통증과 저작근의 통증을 구분 못하는 거죠. 공간치료 교과서에 써 있어요. 오진의 가장 큰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작 통증과 치아 통증을 구분하지 못한다. 꼭 찾아내라. 꽉 물면 치아랑 저장이랑 같이 뇌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연관 통증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찬물에 치아가 모두 시리면 제가 이 약물기 같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러면 혀에 자국이 있는지 이 뺨에 자국이 있는지 새벽에 일어나면 턱이 더 쩌릿쩌릿한지 근육이 비대해졌는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나 이런 치료를 해주죠. 같은 거, 파젤 같은 거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 계속 아프다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면 치아 자체를 깨먹을 수도 있고 증상이 호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치아의 과한 압력 때문에 아픈 거죠. 그리고 보철물도 막 깨먹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또 환자들이 자기가 이를 꽉 문다는 얘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이 근육도 비대해 있고 선도 가 있고 꽉 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본인이 물인지 좀 확인하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치료를 시작해 드릴게요. 라고 꼭 하셔야 돼요. 환자가 인정하지 않는 데서 교합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다음 주 정도에 와요. 제가 새벽에 이를 꽉 물고 있던데요. 크렌칭 환자는 새벽 잠들 때 꽉 물거든요. 그런 걸 찾으면 그때부터 그럼 보톡스도 있고 이가리 장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 크렌칭 환자는 운동을 시켜야 돼. 입 크게 운동. 이렇게 아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요. 이 턱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되게 좋대요. 이 목에 힘 빼고 꽉 물면 이게 안 물려요. 목에다 힘을 같이 주면 꽉 물죠. 이 목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면 훨씬 환자가 덜 물죠. 꼭 이걸 추천드리는 게 좋고 보톡스도 저는 이 측두근에도 놓습니다. 예. 너무 여기 하면 꽉 물 때 이게 긴장이 가게 되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놓고 나눠도 놓고. 저는 이제 보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가 이렇게 임플란트 해달라고 오면 제가 치아 어땠냐고 물어봐서 다시 껴서 이렇게 붙여놔요. 예. 이게 제 즐거움이에요. 집어넣을 때 너무 꽉 밀어주시면 안 되고 적당히 들어가서 교합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압박시키면 치근흡수가 올 수 있거든요. 이 신세계 치과만의 고객을 위한 배려사항이 머시스까지가 막 찾아봤어요. 오신 분들한테 뭐 칫솔 주고 마스크 주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65세,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는 제가 항생제 처방 용량이나 횟수를 줄여놨어요. 왜냐면 노인들은 약물 대사가 좀 더디거든요. 잘 안 돼요. 그걸 젊은 사람처럼 고용량이 하루에 3번 다 드시게 만들면 좀 몸에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약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3번 꼭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2번 정도 줄이셔도 돼요. 환자들 되게 좋아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고령 환자에 있어서는 약물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좀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출입구에 마스크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마스크 없이 집에 병원 왔는데 치과 들어가려니까 마스크가 없어. 그럼 좀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병원 출입구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덴탈 마스크 쓰고 들어오면 서로 마음이 편하잖아. 명절 때 이제 칫솔 세트도 보내드리고 평생 AS를 해준다 이렇게 환자한테 말을 해주고 해요. 타임 아침 9시에 지금 준비가 딱 돼 있죠. 점심팀 여기 나와요. 그다음에 그 매전 그 추수 때 되면 제가 쌀을 만들어서 나눠줘요. 발송도 해드리고 내원하신 분 그렇게 나눠드리고 복지기간 내도 증정하고 그래. 집밥 해놓고 즐겁게 드시라고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리콜 환자들이 막 세통을 잃어요.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 칫솔 다 수거해가지고 제가 써봅니다. 괜찮은 거는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수술 끝나면 선물로 줘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임플란트 한 지 이제 23년, 24년 됐잖아요. 뼈가 녹아와요. 어떻게 해요? 이거 빼고 다시 해올 수 있나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렇게 뼈를 채우는 방법이에요. 봐요. 이제 마취를 해요. 보통 마취를 하고 볼륨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안 아프게 해야 돼. 안 아프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안 아프게. 여러분 뼈가 좀 녹아있네요. 제가 낮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통 마취기를 천천히 내요. 낮게 될때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살살. 이거 반앰플만 내도 충분해. 10년내 반앰플인데 이거 뭐 아이브러시 하는데 그렇게 시간 야채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아이브러시죠. 네오에서 나오고 있죠. 티타늄으로 된 브러쉬예요. 이걸 넣어서 구석으로 윙 닦는데 이제 핸드피스 주위에 그 픽스처 주위에만 이렇게 긁어내는 게 아니라 연조직을 같이 긁어주셔야 돼요. 그 픽스처 주위에 있는 그래듈레 있는 치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브러쉬의 그 주 목적은 포켓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빙 돌려서 연조직이랑 픽스처 주위에 있는 그 찌꺼기나 이런 걸 깨끗이 닦아줘요. 닦고 주의할 점은 화학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멘탈 러브가 있기 때문에 휙 함부로 가면 큰일 나요. 멘탈 러브 감기면 넘리스옵니다. 그리고 이제 뼈 이식제를 이렇게 콕콕 눌러요. 오스코텍에서 나오는 콜라세라예요. 뭉치죠. 예, 뭉쳐 있어요. 퍼지면 이게 다 흩어져서 안 돼요. 이거를 뭉쳐 있게 해서 그리고 보시면 지금 뭐 보면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날을 이 핀셋이라 그러나 핀셋에 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갈아서 밋밋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콜라 테이프를 넣을 텐데 이 핀셋에 이가 있으면 거기에 콜라 테이프가 말려요. 그래서 그걸 다 갈아 넣은 핀셋으로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뺄살에 넣고 입니다. 보통 이렇게 뼈 이식을 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를 끼우는 걸 추천드려요. 콜라 테이프를 우리 머플러 목도리 두르듯이 픽처에 돌돌돌돌 감아요. 그러면서 꾹 누르면 얘가 흡수되면서 그 치은이 덮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힐링이 잘 돼요. 보통 피가 나는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에서 검은색이 나와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입에서 냄새도 나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브러쉬를 적절하게 해주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증상이 소실돼요. 세워서 잘 들어가게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곽휴지를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치과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휴지를 주문만 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 환자는 지금 통화로 통화를 하고 있네요.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말이 참 암호예요, 암호. 그거를 잘 해독해야 돼요. 이가 우리합니다. 뭐 아치러워요. 이가 무거워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가 무거운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르신들은요, 버티갈 디멘션이 높으면 이가 무겁다 그래요. 높은 거예요. 교합이 높은 거. 전체적으로 높든지 한 차만 높든지 무겁다 그래요. 그럴 땐 교합 조정해주면 이가 가벼워졌다 그래요. 재밌죠? 환자 입장에서 이제 좀 임플란트를 쉽게 하려면 당일날 해줘야 되고요. 진단 같은 거 빨리 해줘요. 무통마취 쓰면 되고 소독도 잘. 구강 스캐너를 써서 이제 빨리 쉽게 해줘야죠. 러버 인상 같은 것도 막 잡아 당기는 힘이 들잖아요. 뼈 이식도 피해줘는 좀 특수 기구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 해주는 거. 예상보다 빠르고 안 아프게 해주면 사람이 기다리면 불안하면 힘들거든요. 이 불안은 인간 심리 중에 아주 부정적 요소거든요. 불안하지 않게 빨리 딱 끝내주면 아주 좋아요. 예상보다 고통이나 시간이 적게 들면 자가 진료를 받는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면 치과도 드리고 구절기 시술 처음에 여러분 CT만 있다면 니들 그 처음에 이니셜 드릴 넣고 그걸 상태로 CT를 찍어서 방향이나 각도를 확인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치과 예약의 30%는 당일 환자예요.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난 오늘 오늘 예약만 보겠다 30%는 못 받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30%가 당일날 와요. 그래서 그 오는 30% 환자도 다 좀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고 그럼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이 빠른 수술은 실은 원활한 진료의 시작이에요. 진료 시간이 길면 피로도가 증가해서 치과에서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료 효율이나 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당일날 쉽게 할 수 있고 가능하면 또 구강 스캐너까지 뜨면 두 번째 세팅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준비 쫙 해놨어요. 제가 오면 혈압부터 딱 재고 CT 찍고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동의서까지 준비 딱 해놓고 를 원하면 아까처럼 45초 만에 하나 딱 씹는 거죠. 제가 아주 만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악의 뼈이식제 저는 이제 헤넨바 쓰는데 이거 좋아요. 헤넨바랑 피에조랑 약간 병행해서 쓰는데 수술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타임아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임아웃 농구하다가 잠깐만 쉬어봐 근데 타임아웃이 딴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환자가 언제 들어와서 무슨 치료를 받고 언제 갔느냐를 다 남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QI 환자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프로세스죠. 거기에 했고 또 실수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제가 다 도입해봤어요. 많죠. 예. 모든 환자의 수술 임플란트 환자는 이걸 다 적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몇 시에 도착해서 볼까요? 예약 없이 왔어. 도착은 9시 10분에 왔어. 혈압 측정 9시 24분 했어요. 상담 동의서가 10시 50분. 마치 10시 20분. 이렇게 해서 11시, 10시 30분에 파노라마까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가 환자가 기다리고 어디가 그, 그 대기 시간이 기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의 기초 자료로 쓰고 있어요. 4월 17일에 수술 일정표네요. 예약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 왔어요. 근데 예약 없이도 하나, 둘, 셋, 4명이 왔네요. 이렇게 하면 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검사해서 제가 다 봅니다. 통계 자료 다 내서. 놀랍게도 수납하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환자들이 밀려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접수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겠죠. 그럼 치과 의사가 원하는 임플란트는 뭘까요? 안전해야죠. 빠르고 컴플레인이 없어 이제 붙지 말아야 되죠. 빨리 났으면 좋겠고 인산 체득이 빠르고 쉬웠으면 좋겠고 세팅도 빠르고 비용도 잘 맞고 모델이 없으면 더 좋고 비가 가벼우니까 리메이크도 좀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또 뜨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구강 스캐너로 뜨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쉽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이 안 꼈으면 좋겠어요. 환자들이 자꾸 음식물 낀다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강 스캐너로 쭉 뜹니다. 그럼 뭐 교합 같은 것도 요즘은 다 얘네들이 분석해 스캐너가 끝내 뜨고 있어요. 저는 환자들한테 구강 스캐너는 초당 4,500장을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3D로 만들어서요 정밀하게 제작해 드려요. 그리고 이폰 뜰 때 이가 빠지는 것처럼 뭐 당기고 이런 거 없으니까 뭐 편하게 아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여버 인상 때문에 힘들잖아요. 가루도 날리고 구멍도 뚫고 시간도 많이. 구강 스캐너 휙 가면 됩니다. 이게 찍고 나면 보여드려요. 아 본인 치아는 이렇게 생겼다. 정밀하다. 확대가 무한대로 된다. 환자들이 신기하네. 스캔바디는 이제 임플란트를 구강 스캐너 할 때 픽처가 어디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이 픽처 위치랑 그 상부 오차를 만드는 건데 제가 발명을 하나 했어요. 이거 보시면 구강 스캐너가 이제 스캔바디 읽잖아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읽기가 힘들어요. 여기 왔다가 이리로 가면 허공이니까 안 찍히니까 여기서 찍고 잇몸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데 이게 잇몸이 경조직이 아니잖아요. 핏반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처럼 길게 만들었어요. 한 큐에 딱 찍히게. 그러면 위에서도 찍히고 밑에서 찍히면 훨씬 더 빨리 찍혀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 했는데 안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회사에서더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서 이거를 상품화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스페셜 키트를 출시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재밌죠? 이렇게 코끼리 스캔 받 길죠? 그럼 이게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레진 패턴 레진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훨씬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예, 이 지름이 4점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개 연결할 때 훨씬 쉽다. 또, 또 카메라가 한 화면이 찍히지 않으면 공간 계산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치명적인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 화면에 스캔바리 두 개가 동시에 찍히게 하자.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만들었더니요, 그 기공소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막 만들어줬어요. 개선해주고. 그래서 더 정밀하게끔 또 만들어 놓고. 기공 지시서인데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보면 교합이 표시되어 있죠. 보통 6번 크라운, 17번 지르코니아, 뭐 유시레이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교합을 하나씩 다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큰 도움이 돼요. 이거 보세요. 중앙 스캔을 뜨고 자동 정렬을 해놓으면 찍을 땐 몰랐는데 얘가 컴퓨터 계산하거든요. 근데 치아가 많이 없으면 이게 공중에 날아다녀요. 아,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아까 기공지수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수동 정렬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합, 그 기공 의뢰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박스를 만들 것이냐, 동영상을 읽는 것이냐, 인접지 동영이 있는 것이냐 다 써놨죠. 그냥 30대와 50대의 콘택 타이트한 정도가 다르고요. 마모가 다르고 교드가 달라요. 이런 거를 다 정보를 제공해야지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이것도 피드백을 줘요. 피드백. 빨로 사이즈가 좀 크고 바이트가 높았다. 선택이 좀 부족했다. 다 써놓으면 피드백이 되면 기공물 완성도가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요즘은 구강 예전에 보험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 안 되잖아요. 러버로 인상 떴잖아요. 요즘 구강 스캐너로 딱 뜨면 이 3D 프린터로 모델을 만들어서 포세니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험도 스캐너로 만들 수가 있다. 임플란트. 스캐너를 떠서 보냈더니 이게 모델 만들어서 플리퍼를 만들어서 보내왔죠. 치아 움직이는 치주자 있는 사람들한테 구강 스캐너는 정말 좋은 장비가. 교정 리테이너도 이렇게 스캔 떠다 보내면 와이어 꽂을 필요 없이 딱 돼서 붙이면 되고 프린트 기가리 장치도 이렇게 구강 스캐너 뜨면 딱 만들어서 나올 치과에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밀링기로 만들고 제가 쓰는 헤리시스텐스면 캐스팅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임시치아를 스캐너를 뜨고 임시치아를 디자인해서 껴봐요. 잘 맞으면 최종 보충을 그냥 출력하면 돼요. 누르면 나와요. 필요하다, 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스캐너를 한 번 더 뜨거나 아니면 디자인과 현재 입안 상태를 비교해서 최종 고쳐물을 만들면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단계는 그 지리코니아가 그 만들어낸 거를 색칠을 한 번 하고 신터링이라 그래서 약간 커다랗 있던 지리코니아를 좀 조그맣게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징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조립하면 돼요. 단계가 단순합니다.
제가 깎아놓은 거예요. 임시치아, 최종 고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좀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안면 스캐너, 얼굴을 찍어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면을 쓰는 거죠. 얼굴 찍어서 측방 교합을 맞추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봤어요. CT를 매칭시켜서 뼈가 들어있고 안에 앞골이 들어있고 잇몸이 들어있고 앞면이 들어있는 거죠. 세 개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중성도 맞추고 교합 측방도 맞추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괴온이가 왜 보철 기공을 해요? 기공소에서 해야지. 기공소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엑소캐드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4, 5년씩 써요. 그래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 디지털 교합기 안 써요. 왜냐면 이거 다 돈 줘야 추가로 도입해야 살 수 있거든요. 저희가 말해야 해줘요. 말해야지.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줘야지 이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우리가 일이 적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안에서 계속 갈아대야 되거든요. 지르코니아가 뭐 물은가요? 딱딱하잖아요. 일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맞게끔 해줘야 돼요. 이 환자는 이제 새로 나온 임플란트인데 제가 플랫넷으로 딱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거는 해리 시스템이에요. 해리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갖다가 지리코니아를 만들어서 딱 붙여서 입안에서 돌돌돌 스크류 방식으로 끼우는 거죠. 스크류 방식. 쉬워요. 그러면 여기만 조이면 다 맞아요. 선택은 어떻게 하냐고요? 디지털에서 어느 정도 다 맞춰요. 장면이 잘 맞는데 혹시 애매하면 이 박스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첨가를 해요. 그래서 만듭니다. 보면은 메탈이 거의 없죠. 이 메탈에 이 세균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리는 대부분이 지르콘이기 때문에 세균이 붙지가 않습니다. 다 3번인데 스크류 두 개로 끝났죠. 접착제가 없어요. 제거도 필요 없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필요하면 풀어서 안에 내 들여다보고 청소가 다시 끼워주면 돼요. 이게 보통 그 기성 어버트먼트에다 프랩한 거. 층지죠. 해리. 부드럽게 올라가죠. 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만드는 임플란트는 해리 플란트라고 하는데요. 풀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같은 자리에 있는데 자연치는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겠죠. 5, 6년 정도 지나면 100% 음식 임플란트 앞쪽에 음식물이 낍니다. 제가 만든 보철물은 풀어서 크기를 키워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세균이 사는 주머니도 없고 그러면 지르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거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지리코니아는 인조 다이아몬드인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망치를 때려서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철물은 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머니 거는 그 보험일에서 서울에 있는 기공소에 만들어 올 겁니다. 그냥 차력으로 본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암만 하고 계세요. 환자들이 아주 그래 보험 임플란트는 이렇게 좋은 데 와서 해야지. 왜냐면 전국이 값이 똑같으니까 제일 잘하고 비싼 데 가서 해야지.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저희 보험 임플란트에서 많이 스크류 방식이죠.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은 제가 라비알에 그냥 홀을 만들어서 레진을 메꿔드려요. 그러면 관리가 좀 쉬워요. 접착 방식처럼 꼈다 뺐다 두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앵글 어버텀을 쓰고 이렇게 풀 수 있는 접착제를 쓰면 접착제를 안 쓰기 때문에 위생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SCRP 같은 거는 풀어서 다시 끼울 수 있다고 이론상 그렇지만 대부분 한 번에 분리가 안 되고요. 높이가 변하고요. 간혹가다 브릿지 중에 하나가 접착제가 녹아보면 아주 낭패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스크류 방식은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뭐냐? 저의 또 발명품입니다. 농다리 스크류. 언제 쓰는 거냐고요? 보통 그 뭐 크라운이 길어지면 이거 풀 때 기다란 드라이버를 써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자꾸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드라이버를 그냥 보통에 쓰는 걸로도 할 수 있고 바닥바닥이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일자를 내야 되는데 일자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비면. 그래서 긴 걸 쓰면 일자에서 풀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소통이에요. 저는 이제 장비 들어오면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공소에서는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해서 기공사항들 체크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디자인 리포터예요. 그냥 6번 대합치 조절 필요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디자인을 프린팅하고 포인트를 다 써놓는 거죠. 그러면
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손봐서 세팅하면 되겠구나. 확실히 좋겠죠. 이 기곡물이 다 저는 서울로도 많이 가요. 그럼 택배 행랑이라 그래요. 행랑에 갑니다. 과자 같은 거는 넣어서 보내요. 그러면 그 디자인 하신 분 되게 좋아합니다. 기곡 재밌게. 자, 독서 토론도 해. 이렇게. 책이 다 달라. 예. 내용은 뭐 똑같아요. 항상 열심히 해서 자기 개발을 하자. 이번에 개사시키자. 책자도 같이 무슨 내용을 쓸지 고민해서 카페 가서 1시간 동안 토론해서 만들어서 책을 만드는 거죠. 아, 주의사항도 종류별로 있죠. 영어도 있고 가로파기도 있어요. 다 같이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지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는 거죠. 진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진료 보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직원들이 다 씁니다. 밴드에.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댓글 남겨주고 본 사람 표시해서 소통하는 거죠. 힘육만 있으면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내용이 아주 뭐입니다. 제가 4년 전 거를 꺼내봤어요. 처음엔 스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더니 요즘은 스캐너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네요. 자꾸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러브보드 깔끔할 텐데 이거 보세요. 장비 사면 처음에 잘 밀려납니다. 근데 다시 교육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귀신처럼 달해요. 지금 구강 스캐너가 저희 병원에 5대가 있습니다. 체어가 11대인데 구강 스캐너가 5대예요. 얼마나 잘 쓰고 있냐. 이렇게 되면 뭐 쉬워요. 뭐 러버 섞어 볼 필요도 없고 데이터 서울로 보내나 뭐 제가 만드나 버튼 하나면 다 갑니다. 시간 차이가 없어요. 원래도 하고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요. 연초에 이 병원의 목표는 무엇이냐? 상무, 상처가 없고 외로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얼마나 좋아요. 매출이 목표가 아니고 환자 수가 목표가 아니고 임플란트 시술 개수가 목표가 아닌 없는 목표.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목표죠. 4월에는 무슨 목표가 있나? PA를 잘 찍자. 환자의 눈을 보고 대화하자가 이번 달에 목표였어요. 좋죠? 네. 그다음에 기린상을 줘요. 긴 인형을 줍니다. 말일날. 직원이 직원을 표창해서 줍니다. 인형을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사진 찍어서 붙여놓습니다. 팀장회의요. 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회의하면은 이제 필요한 건 나한테 돈 드는 것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하라 그러겠죠. 개선사항이 막 10개씩 나와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 발전. 디자인도 썹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처음 직원 5명 있을 때부터 조직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술팀은 부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기구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수술이 안 되고 부품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알바생이 들어오면 수술팀이 2명 되고 평소에는 상담도 보철 뭐 스캐닝하고 다 해요. 그다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팀 가서 물어보는 거지. 이 기구 어딨냐? 어디서 사냐? 그러면 이게 소통이 되면서 한 명이 휴가 내도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저희 병원이 회식이에요. 저는 직원들하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캔들, 양초 만드는 거란 거. 저는 이제 도자기 만들어 간 거. 재밌죠? 제가 보기에는 이 CEO들은, 원장님들은 직원들한테 사진을 찍게 해줘야 돼요. 직원들은 사진 남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 만들 기획이나 이벤트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치과에 오래 즐겁게 일합니다. 이 후배 원장님 고기 굽는데 안 보여가지고 룻배를 끓였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예, 불멍도 하러 갔습니다. 연말 되면 종무식 합니다. 개근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상장 옆에 이렇게 뭐 딱 붙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잖아요. 손도 씻어주고 옛날엔 발 씻었는데 도망 다녀가지고 이제 손 씻는 걸로 바꿨어요. 최근에 이제 벚꽃 필 때 되면 30분 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30분 주고 신용카드를 줍니다. 막 놀고 사진 막 찍어 보내요. 이거 제가 찍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네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못 가본 데 가서 다 먹고 오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오더라고요. 인생 4컷 딱 찍고 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도 하고 로또도 하고 다 치과 이벤트 심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계속 뭔가를 해요. 재밌게.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인데 이름이 써 있죠. 예. 인터넷에 맡겨도 되고요. 저는 출력했습니다. 필요하면 커피도 시켜주고.
초복, 중복 이럴 때는 치킨 쿠폰도 싸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사진도 가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뭐냐면요. 이죠. 마트 장난감은 다 사놨어요. 그러면 우리 상품 주는 거예요. 재밌게. 재밌잖아요. 명절 때는 한복 입고 고객들이랑 같이 인사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1년치 쓸 칫솔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도 써서 직원들이 자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고마운 사람한테 카드 쓰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이제 건어물가게 같은데 물건 사서 환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합니다. 뭐 총 쏘는 거, 예. 추석 이벤트네요, 보니까. 팀별로 나눠서 이게 몇 개 썼냐 해서 이제 상품 주고, 기념일에는 상품, 이것도 주고. 저희 병원에 최근 20년 근속하신 분이 나왔어요. 20년 근. 제가 돈다발을 맡게 돈쪽으로 막 돈 쏘고 있죠. 예. 근속패는 케이크로 만들어. 한 직원과 20년 근무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랑 행복하게 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아프면 이제 제가 뭐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과일도 보내고 그 장기 입원해도요. 제가 예, 구급이잖아요. 그래도 생활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는 못 주더라도 월급을 챙겨줍니다. 재밌죠? 이렇게 조그만 행복과 추억이 쌓으면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 때 견뎌요. 저도 우리도 힘들잖아요. 이 버티는 힘은 뭐냐? 그 전에 겪었던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즐거운 추억과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야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직원들 주례를 2번 썼어요. 40대 한 번, 50대 한 번 썼는데 어, 좋더라고요. 직원들이 나를 이렇게 그 주례도 쓰게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죠. 저희는 뭐 딴 치과 옮긴다고 그만두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데 나갈 때 이렇게 막 과자도 하고 선물도 주고 편지 써주고 아주 좋게 나갑니다. 여러분 직원들 나갈 때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막 서운하죠. 이 평소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나갈 때 잘 하고 나가요. 그래서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아요. 제가 근데 사직서를 받았어요. 저번에 4월 1일 날 열어봤어요. 7명이 이거 저희 사직기사에 봉투에 다 사직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정해지지 못해서 처체는 아닙니다. 만우절날 장난이었어요. 재밌죠? 예. 이 장난치는 사이는 좋은 사이라. 이제 포항 공과대학도 장학금을 주고요. 포항대학교 치과 치위생과 있어요. 거기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인 안 되잖아요. 힘드시죠? 그러면 치위생사는 어떻게 양성하죠?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죠. 예, 채용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요. 제가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스승의 날 갔더니 막 저는 시간 강사 때도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막 써주더라고요. 고맙죠. 제가 진료를 막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한 11시부터 강의거든요. 그러면 11시 한 40분 되면 우리 조교가 위치위 생사가 먼저 가서 쪽지 시험을 11시부터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침 11시 50분까지 진료를 막 해.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요. 그럼 11시 10분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강의를 해서 12시 40분이나 50분까지 강의를 하고 그럼 교식당 가서 밥을 딱 먹어요. 그러면 20분 딱 걸려요. 그러면 치과에 오면 1시 반에 진료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보통 원장님들이 오전 진료 비고 가서 강의를 해요. 치위생사 강의를 하면 한 달 이제 강의하고 나면 강의료가 한 20만 원 나와요. 대부분 내가 뭐하러 이것까지 그러면서 한 학기 하고 다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해서 지금까지 20년째 할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항상 그 어떻게 치과에서 사회에 나가서 행복하고 보람 있게 잘 지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최신 임상 경향 같은 거 꼭 사진 찍어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학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시죠. 김진 선배님 지금 회장으로 계신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에서 총무를 맡아서 그 치과에 발전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작년에 제가 한 강의입니다. 엔도, 임플란트, 세균, 치즈죠. 보철, 레진, 3D 프린터, 경영, 뭐 다양하죠. 예. 이렇게 의뢰 들어오면 준비하려면 좀 보잖아요. 그래도 해줍니다. 하면서 제가 모으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그게 저의 이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광주도 가고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뭐 안동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부르면 다 갑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식을 나눕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한국대학교입니다. 제가 그 업체 얘기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서 이렇게 수술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포스터 발표를 이제 거의 한 27년째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1년 때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했으니까 항상 각기 다른 주제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연구도 하고 책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느는 거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가서 앉아서 이제 디지털 듣고 있고 유튜브 보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사람들 물어보고 그리고 훌륭한 후배님들 막 계세요. 예, 그분 병원 찾아가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고 그러면 정말 좋고 우리 한때 동문들끼리 포항에서도 이렇게 서울에서 원장 그 강사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 나누고 창포 장애인 복지관도 20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체어도 이제 20년 돼서 다 오래돼서 제가 체어 다 바꿔드리고 소독기도 다 제가 우리 동문 선배들도 하고 같이 장애인 복지관도 가서 봉사하고요. 좀 복지관 이런 데 토요일 가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일날 가서 진료하고 옵니다. 평일날 가서 봉사하고 분들 주말에 괜히 출근하지 않게 복지사분 UCLA 동문회 그래서 포항에서 외국인 진료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라오스에도 가고 필리핀도 가서 무료 진료, 그다음에 거기 있는 현지 치과 의사 교육, 그다음에 장비 기증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무료 급식소랑 복지관에 이거는 이제 의자 체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만들어서 기증이는 급식소 음식 나누는 차량 제가 네, 복지관에 이제 기증을 많이 오래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이 돼서 이번에 이제 급식소 새 건물 증축하는 데도 제가 도움을 주게 됐어요. 그런 거 하면 정말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많구나, 정말 다양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포항에 있기한 이 해군 부대도 제가 2번 찾아가서 뭐 유문 성금도 내고 대화도 나누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에 그 법사랑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의학지원분과 치과로서는 최초로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 범죄 예방을 위한 동영상도 만들어서 전국에 이렇게 배포하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그 노력하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들도 이제 좀 진료도 해드리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과정도 수료를 해서 제가 포항 공과대학교 총동창 회장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치과에서 이렇게 화초도 키우고 강연도 듣고 사인도 받으러 다니고 그림도 그리고 치과를 오래 할수록 치과 진료도 재밌고 그 외에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취미 활동도 하면서 치과 의사가의 삶이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진은 개원 첫날 사진입니다. 24년 전에 개원할 때 세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자한테 좋은 진료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좋은 직장의 사장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치과 의사가 되게끔 그 공부할 때 힘들었던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줘야겠다.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진료의 목표입니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치료를 잘 해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강의하고 같이 재시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주자. 그래서 포항에 있는 분들이 서울이나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포항에 있다 말할 수 있고, 환자가 문을 나가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웃고 나간 환자들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사람이 돼서 핵심 역량이 돼서 소외 환자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병원을 같이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동문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